이광수 대표님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주택자가 집을 싸게 빨리 내놔야 우리가 집을 살 수 있다. 그러니까 5월 9일까지 유예를 줄게. 이후엔 봐주는 거 없어. 양도세 중과할 거고 보유세 중과할 거니까 지금 빨리 팔아. 라는 정책을 내세웠다고 설명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건 그래서 이제는 어떤 방법으로 부동산 투자를 해야 할까? 이거란 말이죠. 물론 수많은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추천하는 건 바로 상가 투자예요. 먼저 아파트를 기준으로 볼게요. 이후 정책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기준으로 세금이 얼마나 나가냐면 서초, 레미안, STG의 지금 평균 매매가가 40억 정도예요. 그럼 취득세로 한 1억 4천 정도 나올 거고 만약 다주택자라면 4억 8천까지도 올라가요. 그 외에도 재산세로 한 500 정도 나올 거고 종부세로는 한 1000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런데 상가는요. 같은 서초구에 있는 40억짜리 상가를 보유한 사람은 세금을 얼마 낼까요? 상가는요. 사람들이 상가는 세금을 더 많이 낸다 라는 착각을 해요. 그런데 그건 취득세율 때문에 오해한 거예요. 상가를 샀을 때 어떤 세금을 내냐면 먼저 살 때 내는 세금 취득세를 내겠죠. 이건 4.6%로 고정이에요. 주택수, 건물수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무조건 4.6%가 된다고요. 여기서 만약 경매로 낙찰받은 거면 낙찰가의 4.6%니까 더 할인이 되겠죠. 암튼 같은 40억 기준으로 취득세를 내면 한 1억 8천 정도를 내요. 그리고 사람들이 여기서 또 말하는 게 부가세를 따져요. 상가 중에서 건물분의 비율만큼 10%의 부가세를 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오해가 생기는 이유가 이 부가세는 환급이 돼요. 이 물건을 사고 임대사업자를 내거든요. 그럼 그때 환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잠시 내는 돈이라는 거죠. 일단 잠시 2억 8천 정도를 내고 그 다음 주나 다음 달에 환급 받으면 됩니다. 그럼 다음 이제 보유할 때 내는 세금 일단 보유하고 있으니까 재산세를 내겠죠. 몇 프로? 여기서 먼저 알아야 할 건 건물과 토지를 별도로 내는데 건물분 과세 표준의 0.25%, 토지분 과세 표준의 0.2%가 평균적이에요. 여기서 토지만 과세 표준이 2억을 초과하면 세율이 0.3%가 되고 10억을 초과하면 세율이 0.4%가 되는데 사실상 그만큼 가치가 오르니까 큰 차이는 안 느껴져요. 뭐 여기서 말하는 비판은 도시지역분이나 지방교육세가 더 추가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큰 차이가 아니에요. 지방교육세를 기준으로 보면 재산 세액의 20%예요. 그러니까 세금액을 계산한 후에 20%라고요. 먼저 건물분을 계산해 볼게요. 과세 표준이 12억 7천만 원이라고 했을 때 그중 0.25%를 낸다고 했죠. 그럼 318만 원이 나와요. 그럼 거기서 318만 원의 20%인 63만 6천 원이 지방세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381만 6천 원을 내는 거죠. 차이가 크게 느껴지시나요? 아니라는 거죠. 이제 토지도 볼게요. 과세 표준이 5억 4천이라고 했을 때 그중 0.3%를 낸다고 했죠. 그럼 162만 원이 나오고 지방세 20%로 32만 4천 원 붙어서 총 194만 4천 원을 내는 거예요. 그럼 전부 합쳐서 576만 원을 내는 거죠. 아까 아파트랑 거의 4배 차이가 나네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면 상가는 종부세를 낼 일이 없어서 그래요. 이 상가는 종부세가 토지에만 붙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엄청난 게 토지도 종부세 기준 금액이 엄청 높아요. 종합 합산 토지는 5억 초과부터 별도 합산 토지는 80억 초과부터 중과가 되는데 여기서 종합 합산 토지는 5억이라고 하니까 주택보다 낮은 가격 같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주차장만 있는 토지나 나대지처럼 뻥 뚫린 토지를 말해요. 애초에 이런 토지는 5억을 넘을 일이 거의 없을 뿐더러 상가를 살 때 이런 토지만 사서 활용하는 이들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별도 합산 토지가 우리가 흔히 내는 토지 기준이라는 거죠. 그런데 토지라는 게 상가에서 얼마나 차지할까요? 이 물건 보이세요? 건물이 무려 100평 넘게 있는 물건인데 토지는 겨우 20평 정도예요. 그러니까 건물분의 5분의 1 정도. 결국 계산해봤자 20%에서 30%밖에 차지하지 않아요. 심지어 빌딩이면 거의 8분의 1 정도만 토지분이에요. 그러니까 10억짜리를 샀다면 보수적으로 봐도 30%인 3억 정도가 토지 가격인 거고
거고 10층 이상의 빌딩이라면 적어도 8분의 1 정도의 1억 2,500 정도가 토지 가격이라고요. 그럼 최대치인 30%로 80억을 초과하려면 240억 원어치 이상의 상가를 보유했을 때 그때 비로소야 종부세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240억이면 성수동에서 제일 좋은 펜트하우스 그거 살 수 있는 가격이에요. 그럼 이제 마지막 남은 건 팔 때 내는 세금 바로 양도세인데요. 사실상 상가는 이게 전부예요. 그런데 상가는 양도세도 사실 조금 내요. 대신 보유 기간별 공제 혜택이 적을 뿐이죠. 주택은 1주택자에 한해서 2년 이상 보유 시 비과세라는 엄청난 세제 혜택이 있잖아요. 상가는 이런 특별 혜택이 없는 대신 애초에 시작부터 양도세가 낮아요. 보통은 50%를 내고 1년 이상 보유하면 40%, 2년 이상 보유부터는 기본 세율로 따져서 보유 기간별 조금씩 더 공제를 해서 적용하는 거죠. 대신 이게 기간이 10년, 20년 이런 식으로 엄청 길다 보니까 그냥 40% 정도 내겠구나 라고 계산하면 편해요. 지방소득세도 양도소득분의 0.6%에서 4.5%까지 붙기는 하는데 아까 말했죠. 그게 그거다. 심지어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어떤 말을 했죠? 주택 비과세 정책도 찐 실거주자 1주택자만 받아야 한다 라고 말했어요.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가의 양도세가 훨씬 이득인 거죠. 여기까지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어떤가요? 이래도 상가는 세금을 많이 내서 손해라고 비판만 할 건가요? 그 시간에 240억 이하의 물건들 싹 검색하고 분석해서 돈 되는 물건 다 쓸어 담으세요. 그리고 그런 돈 되는 물건을 어떻게 찾고 어떻게 분석해야 하는지 제 10년의 투자 노하우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 다음 영상도 꼭 보세요. 그게 아니더라도 제 프로필 링크 보면 매주 부동산 스터디를 통해 서로의 인사이트를 공유하고 있으니까 참여하는 것도 추천드려요. 오늘 영상은 계속 바뀌는 부동산 정책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투자를 하고 싶은 그런 분들께 정말 추천드려요. 주변에 혹시 투자를 준비 중이거나 관심이 있는 분들이 있으면 한번 알려줘 보세요. 여러분의 투자를 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